네, 트리플 J입니다. 독고 투자일지 제레미현입니다. 타이틀이 두 개네요.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빠져서 많이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전 이제 주식 투자한 지 이제 올해로 21년인데 이런 일들을 하도 많이 겪어봐서 이렇게 면역이 돼서 뭐 여행하는데 뭐 그런 전혀 지장이 뭐 없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2020년에 이제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린이 들어오셔서 큰 수익을 본 분들 일부 계시고, 이제 경력이 많이 이제 짧으실 텐데 이런 폭락장을 아마 처음 겪으신 분들이 대다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2018년도에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 파월 의장이 빅스텝을 이제 시작을 했죠. 갑작스럽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더 올리다 하니까 시장이 이제 못 견디고 이제 주저앉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금리 인상 때는 늘 왔던 게 이런 텐트럼이거든요. 그런 역사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러프하게 보시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는데 미중 무역 전쟁에 비하면 지금이 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방적으로 영향이 좀 크긴 하죠. 왜냐하면 원자재라는 게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굉장히 타격이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스리랑카 같은 데서 난리 났고, 생필품 같은 것들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좀 글로벌적으로 정말 공황인 것 같아요. 그 머니 네버 슬립스라는 얘기 있잖아요. 돈은 끝없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전 세계를 돌아간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스탁마켓, 그 주식시장이 전 세계 모든 곳에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그 선진국과 중진국에 그 시차를 두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 돈은 계속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돈이 원자재 시장에 갔다가 주식 시장에 갔다가 채권 시장에 갔다가 선물 시장, 옵션 시장에 갔다가 또 부동산에 갔다가 여러 방면으로 계속 돌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잠들지 않고 계속 이제 도는데, 지금은 어떤 곳에 많이 들어와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네, 원자재 가격 보시면 아시죠? 미친 듯이 올라가 있는 곳에 바로 돈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들이 빠져서 어디론가 가야지 이 상황이 좀 해결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이제 분위기가 계속 오래 있을 것 같죠. 원자재 쪽에 이제 거의 충혈되다시피 정말 피크를 찍고 있는 이 원자재 시장, 여기에서 돈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시그널은 그거죠. 원자재 가격이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내려와 온 것을 넘어서서 폭락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솔직히 얘기하면 좀 오래 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푸틴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소기의 목적은 못 이루었지만 격가지로 두 번째 차선적인 목적을 많이 이룬 상황이죠. 예를 들자면 지금 무역 흑자, 러시아의 무역 흑자가 사상 최대입니다. 러시아 나라가 생긴 이후로 엄청나게 지금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뭐 100불에서 120불대 원유 가격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10% 20% 이렇게 할인해서 러시아 석유를 판매를 한다고 해요, 뒤쪽으로. 근데 인도라든가 중국이 그걸 다 사고 있어요. 그래서 팔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은 계속 지속될수록 계속해서 러시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은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친미 국가였던 사우디도 미국과 이제 관계가 틀어지면서 고유가를 지금 엄청나게 즐기고 정도 웃음을 좀 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계속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에 계속 압력을 넣어도 이들은 증산은 뭐 다음 달에 하겠다, 그 다음 달에 하겠다, 이렇게 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도 아주 조금 하는 그런 신용.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사실 미국이 힘이 점점 좀 커질 때는 우리가 좀 뭐 매스미디어를 볼 때나 이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 미국 중심으로 생각하면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미국의 헤게모니라는 게 너무 많이 흩어졌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국전 이후로 미국이 전쟁을 여러 곳에서 펼쳤잖아요, 경찰 국가로서. 근데 성공한 적이 언제였죠? 걸프전 이후로 없어요. 그 외에는 모든 전쟁에 다 졌어요. 특히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게 10년 20년인가 20년 동안 1조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썼고, 거기에 이제 2,400명 이상의 이제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이제 꽃다운 나라에 희생이 됐죠.
그렇다고 여론이 안 좋아져서 철군을 하게 됐는데, 이 마찬가지로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도 많은 전사자들이 나오니까 철군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 러시아와 중국, 가장 적대국인 이 두 나라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미국의 힘이 정말 약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약간 격까지 다른 얘기인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피를 흘리면서 1950년 동안 이렇게 파병을 할까?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처럼 그냥 돈만 주고 무기만 주고 니네들이 싸워서 니네들이 나라 지켜라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원래 이제 중국과 대만 이 두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국민들은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70%였거든요. 지금은 40% 줄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안심을 주한미군 있으니까 괜찮아, 인계철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그냥 무작정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게 정치적인 얘기지만 우리도 핵을 좀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억지력을 위해서.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한 번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어쨌든 지금 파월이 무지막지하게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파월은 처음부터 뭐랄까 좀 첫 단추를 좀 잘못 낀 것 같아요. 역사상으로 봐도 파월은 성공한 연준 의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2018년도에 그 전까지는 너무 극단적인 비둘기였다가 이제는 너무 매파적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랑 소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파월을 믿질 않아요. 어떻게 연준이 늘 신뢰를 주고 시장에 안정을 주고 올리더라도 약간 소통이 된 다음에, 이렇게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치란 것도 그렇고 소통이 되고 나서 조율이 된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것도 아니고 거의 독불정권처럼 가니까 시장이 3% 빠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4% 빠졌다가 좀 있다가 또 4% 빠지고, 이렇게 막 너무나 극단적인, 지금 뭐 세상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지금 코비드가 끝나가면서 뭔가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진짜 그런 게 지금 아닌 거죠.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파월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연임을 안 되길 전 바랬는데 연임도 돼버렸고, 그래서 작년에 올려야 될 것들, 작년에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지금 약간 파월이 리더십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과 이제 타이트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이제 9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뭐 100조 이상을 매일 시장에서 채권을 이제 사들였거든요. 그 돈을 푼 거죠, 이렇게. 그거를 이제 줄어들이는 걸 이제 테이퍼링이라 하고, 이제 타이트닝은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 타이트닝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늘 언제나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테이퍼링부터 좀씩 줄여가기 시작을 하다가 이게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타이트닝,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건 지금 한꺼번에 시장을 다 올리면서 시장을 충격을 엄청 주니까 시장이 이렇게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진짜 그동안 미뤘던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2018년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가 최저점이었거든요. 시장이 미친듯이 빠지니까 아마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조금 뒤로 물러서면서 이게 진정이 됐어요. 제 생각에는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러면 뭔가 파월도 좀 한 발짝 물러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파월이 이렇게 지금 고집을 이거를 풀 수 있을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칼자루는 이제 파월이 이제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독거 투자일지를 계속해서 꽤 오래 썼거든요. 2015년 뭐 이럴 때부터 썼을 거예요. 근데 브런치에다 올리기 시작한 거는 이제 몇 년 안 됐고요. 유튜브도 이제 작년에 시작했는데, 근데 쭉 해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무시하지 말라. 중국이 지금 이제 G2잖아요. 코비드 때문에 정말 힘들 줄 알았는데 지금 미국의 GDP의 76%까지 올랐습니다. 옛날에 미국이 뭐 60%? 뭐 이 정도 올라왔다가 이제 플라자 합의로 그냥 이걸 다 꺾어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은 어떻게든 중국을 지금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중국의 무역 규모가 30%가 늘었습니다. 무역 규모가 30% 는다는 게 믿기지가 않으시지 않나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전 세계가
가성비 좋은 중국 상품을 막 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쇼핑을 하지 못하니까 또 뭐 중국 관련된 것들, 뭐 예를 들자면 전자제품을 많이 수출하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사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도 막 들어가게 되고, 뭐 마스크부터 뭐 엄청나잖아요. 중국이 수출하는 품목이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수출하는 공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무역 규모가 30%뛴 거고, 올해도 한 16%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뭔가 좀 눌러버리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안 되어버린 거죠. 그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무역 흑자가 최대로 되고 있고, 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오면은 어떤 얘기를 듣냐면 빨갱이 소리 들어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저는 얘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얘들을 편을 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 됐나.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번 전쟁의 피해자가 미국하고 유럽이에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독일이 지금 전기세가 10배 올랐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한 달에 2만 원 낸다고 20만 원 내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독일은 그래도 이제 괜찮은 좀 잘 짜여진 나라잖아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나라들 보면 스리랑카라든가 남미에 있는 많은 나라라든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원유가 이렇게 막 에너지 가격이 확 튀니까 진짜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떤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런 단톡방에서 얘기를 했더니 빨갱이 소리를 계속 들어서, 지금 그분들의 계좌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계좌가 완전 지금 아작이 났을 겁니다. 미국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러니까 이게 투자에 있어서 어떤 뭐랄까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중국은 싫지만 중국이 이만큼 컸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좀 거시적으로 볼 줄 알아야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고, 지금은 정세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로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 보지 마시고 책 보십시오. 어떤 분이 저 리플에 유튜브 뭐뭐 보라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공부는 다 그 책 보고 하신 거거든요. 오히려 원론을 보고 공부를 하시고 정세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관련돼서 제가 이전에 올렸던 그런 주식 관련된 컨텐츠에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주식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가장 큰 타격을 본 주식은 어떤 주식들이냐면 돈을 못 버는데 고퍼인 주식들이죠. 네. 지금 테슬라는 거기에서는 해당 안 되지,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근데도 지금 주가가 700불 때까지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뭐냐 이 말이죠. 물론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작년부터 계속 이제 하락세를 보였죠. 이제 펠로톤 같은 그런 기업들, 말도 안 되는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면 내가 돈을 못 벌고 적자잖아요. 기업은 내가 신장 기업을 했어. 근데 돈을 못 벌고 있어서 계속 이제 은행 대출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랑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기업 활동을 하기 힘들어지죠. 사실 그러면 마진이 1%든 2%든 힘들어진 거죠.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이 3%까지 이제 확 치솟았잖아요. 그러면 금리도, 대출 금리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엄청나게 그런 약간 영양가가 없는 기업들이 확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금리 인상기 텐트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변수가 좀 오래 갈 것 같죠, 그렇죠? 뭐 5월에 끝난다, 9월에 뭐 전승전 뭐 이럴 때 끝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는 정말 루머고요, 알 수 없는 거고요. 푸틴이 그럴 사람입니까? 사실 저도 이제 전쟁 처음 일어났을 때 푸틴의 전략, 푸틴이 그 전부터 계속 전쟁을 펼쳤잖아요. 그 조지아도 그렇고 크림반도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제 접수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KGB 출신이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수준의 그런 전략단체잖아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일부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거고, 이로 인한 전쟁으로 인한 그런 에너지 폭등은 이 나라한테 굉장히 큰 경제적인 이득을 줄 것이라는 계산은 저는 이거는 분명했을 거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여러 가지 뭐 10개, 20개, 30개의 시나리오를 펼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일반인도 전쟁 나면은 유가가 오르겠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이렇게 철수하고 나서 국내 여론 때문에 제대로 이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도 생각을 다 했을 거고, 바이든이 이제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더 그게 힘들 거고, 만약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대통령이었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낸다 하면 와 하고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진퇴양난인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변수가 엄청나게 주식시장에 지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언제 끝나고 주식시장이 언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속단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드리는 게 되게 좀 죄송하긴 한데,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21년 했었지만 그거는 아무도 안 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겸손하게 그냥 보는 수밖에 없어요. 태풍이 오는데 우리 서핑하러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계좌를 보지 마세요. 그리고 현금이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계속 사세요. 주식을 인덱스라도 사세요. 이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 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 사십시오. 국내 주식은 너무 그 피킹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이렇게 빠져 있어도 어떤 거를 그러니까 빠져 있어도 주식을 정말 잘 골라야 됩니다. 국내 주식은 소형주인데 너무 많이 빠졌어, 그럼 사야 돼. 그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시장 때문에 온전히 시장 때문에 빠진 주식들만 사셔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게 빠지는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처음 맞기 전에 더 먼저 빠진 이유는 경쟁력,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약간 의구심 이런 것 때문에 빠졌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면 물론 반등은 하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쭉 갖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주식시장이 역사적 고점, 인류가 시작되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열리고 나서부터 역사적 고점을 찍고 이제 다시 올 수 없는 역사적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주식을 파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가져가시는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에 주식 다 파십시오. 그러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전쟁 끝나고 다시 또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시고 그거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 패턴을 이해하신 분들은 계속 갖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전 재산을 다 현금 1도 없이 다 주식에 넣어놓고 여행을 다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타임머신으로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10년 뒤에 가서 뚜껑 열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내가 모든 주식을 팔기 전까지 손실이든 수익이든 이거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다. 지금 움직이는 거는, 지금 시장에 움직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다 파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뭐 대출로 다 샀는데 오늘 만기이다 그러면 다 지금 파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갖고 가십시오. 잠 편하게 주무시고요. 한동안 뭐 몇 달 될지 모르겠지만 계좌는 보지 마시고 푹 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